유고TV 서늘의 쇼! 예, 반갑습니다. 야, 우리가 저번 주에 한 주 쉬었다, 그죠? 쉬었나요? 아무도 모를 텐데. 아니, 저 EMC 묻지 마. 내가 네. 그 쉬는 동안에 굉장히 내가 그 심심해하고. 많은 사람들 의견을 듣는데 우리는 한 개도 안 웃긴데 저 둘이서 웃고 앉았다고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 남사실 봐서 내가 진짜 말을 못했다. 그래 해야지. 억지로라도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진짜 계속 웃고 있다는 건 재미도 없는 것 같고. 난 재밌던데. 아, 맞다. 한 주 쉬고 오늘은 우리 동네 브리핑 시간이죠. 브리핑. 예, 오늘도 좋은 내용을 가져오셨는데 우리 저 소개 안 하셨어요? 저거 한번 안녕하십니까. 경남도민일보 김종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또 직접 아주 그 뜻자 하니 본인이 직접 꼭 출연해야 되겠다. 그러다 사실입니까? 아니 그 사실 그 얘기 전에 저번에 우리 방송한 거 예. 그 뭔가 좀 이렇게 주위에서 얘기 없었습니까? 일단 제가 급히 상황을 했기 예. 때문에 예. 그 시민단체 사람들 일부 외에는 보지 않았다는 게 아. 증명이 됐고요. 예. 일단 목소리가 작더라. 내가 이렇게 너무 멀어서 오늘은 죄송한데 조금 땡겨서 목소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특별히 한 번 더 출연해야 되겠다. 오늘 고별 인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역량을 발휘를 못해가지고 내가 한번 재도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니, 좋습니다. 아니, 당연히 처음에 이혁 해주셔야지. 씨가 그때 얘기할 때 분명히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나는 출연해야 되는 걸 알고 아니 있었는데 당연히 해야지. 그때 얘기가 다른 게 있습니다. 제가 저 MBC 개별 쪽으로 유능한 그 아주 대중적으로 유명한 분들 거의 섭외가 다 된 상태였는데 우리 저 제가 오늘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자님께서 나오는 하기를 제가 급 당황해가지고 예, 그 정도 하고 오늘은 네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좀 오늘 주제가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 예. 진주교대 장애인 성적 조작 사건하고요. 예. 진주보건소 이전 추진, 혁신도시의 고등학교 한 개를 더 설립해 달라는 내용, 그리고 정촌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가 천년 기념물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네 가지. 예. 이게 이제 제일 오늘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진주교대 예. 장애인 수험생의 성적 조작. 이게 이제 좀 될 것 같습니다. 경남의 진주교육대학에서 입학 업무를 담당하던 팀장이 입학 지원생의 성적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지원을 했는데 비장애인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면 안 된다면서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일부러 낮추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해야 된다. 너는 네 직업이 네 선생이라 생각해봐. 이게 제대로 되겠나? 학부모 상담도 안 될 뿐더러 학급 관리도 안 되지. 일어나서 특수학교 교사가 돼야지 왜 초등교사 되려고 그러겠어? 그렇게 지도 특수교사 싫다는 거잖아. 자기도 장애인이면. 보면 이게 이제 경향신문에서 특종을 했는데 경향신문에서 지난 4월 10일 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립교대에서 중증장애인 학생의 입시 성적을 조작했다.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몇 년도 입시를 2017년도 예. 이게 연도는 그렇고 학년도는 2018학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기사 내용을 보면 그 아까 있었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그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경향신문 보도만 그렇다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입학 사정관이라는 사람 A 씨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내부 고발하고요. 그 다음에 녹음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신문에서다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쭉 보면 사건은 2018학년도 수시 모집 때 발생을 했고 입학 사정관 A 씨는 수시 모집 특수교육 대상자 예. 그게 있죠. 그런데 시각장애인 1급 학생의 성적을 3차례 이상 조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A 씨는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시각장애 1급 학생의 성적을 만점에 가까운 점수에서 최종적으로는 최하점을 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의로 그냥 그렇게 탈락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한 건인데 추가로 지금 또 밝혀졌다면서요. 그건 이제 뒤에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교육부에서 이게 대해서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예. 2017년에 2건, 2018년 그러니까 네 건, 예. 2019년에 2건 내려가지고 모두 8건. 그러니까 진주 교대에서만 8건. 그건 이제 뭐냐면 성적을 100점 이상 조작한 예. 그 내용이 이제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자세히 좀 구체적으로 좀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예, 예. 그러면 그 성적을 낮추어서 떨어뜨렸다 이 말씀입니까? 그 사정관이? 그래서 이게 사정관이 점수를 이렇게 줬습니다. 예. 한 학생에게 만점 가까이 점수를 960점인 학생을 예. 있었는데 그 학생을 지시를 한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880점까지 낮췄는데 예, 예. 또 지시를 하는 거죠. 음. 800점, 700점까지 낮춰버려요. 최하 점수를 주니까 그 학생은 어쩔 수 없이 그 예비 합격자로 보이다가 그 학생은 다행히 다른 학교에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예. 한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또 특정한 학생을 합격을 시키기 위한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 장애인 학생을 이제 합격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점적인 내용은 중증장애라는 게 입학 사정관 A 씨가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위에 있는 팀장이 박모 씨라고 있거든요. 박모 씨가 지시를 합니다. 그 그 녹취가 그 녹취가 있죠. 그러니까 녹취 내용 혹시 들으셨어요? 들으실 수 있습니까? 녹취 내용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 예, 예. 네, 녹취 내용은 보면 그 2017년 10월 25일자인데요. A 씨에게 날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날려야 한다. 날려야 한다. 난리 난다. 그리고 내가 자꾸 일반 대학이랑 몰라도 장애 2급이 네 아이 선생이라고 생각해봐라. 제대로 되겠냐? 이렇게 하고요. 장애인이 네 아이 선생이라고 생각해봐라. 그 합격시키면 되겠냐? 이런 얘기네요. 이게 이제 A 씨가 그래도 내 가치관하고 맞지 않다. 이래 하니까 팀장이 또 얘기를 합니다. 중증 장애인은 학부모 상담도 안 될 뿐 아니라 학교 관리도 안 된다. 이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은 특수학교 교사가 돼야지 왜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고 그랬겠어. 특수교사가 싫다는 거잖아. 자기도 장애인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총장까지 약간 끌어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내가 웬만하면 이렇게 날치지 않는데 그런데 총장이 하는 말이 총장 입에서 과락은 합격성 이하를 얘기하는 거죠. 과락 처리를 하라고 어떻게 말을 하겠어. 그런데 뉘앙스가 그냥 면접 때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됩니다. 그냥 완전히 대놓고 그냥 장애 학생은 합격시키지 마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 장애인 학생이 시켜지 말하면 이게 중증 장애인 그러니까 얘기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도 2018년도 하고 19년도에 장애인이 진주교대 10명이 정원인데 10명이 정원인데 5명밖에 지금 합격을 안 된 상태거든요. 근데 5명이 말씀 그대로 다 중증 학생들이 아니고 장애도 다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아마 이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제 그냥 약한 장애는 괜찮은데 그렇죠. 중증 장애는 이거 하면 안 된다. 우리 애가 만약에 그런 선생님 만나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식이 되지 않습니까? 중증 장애라는 것은 뭘 얘기하면 시각 장애 2급, 지체 장애 2급 2급이면은 정도 그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시각장애 2급 정도면? 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여하튼 간에 네. 그 중증도를 이렇게 뭐 조금 차등이 있겠지만 네. 근본적으로 저는 장애 학생에 대한 장애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기본적으로 뭐 배제시키는 그런 의식들이 깔려 있다라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입학 사정관제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계량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정성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람은 그래도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이 잘못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점수를 줘버리면 입학 사정관자 자체가 존립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게 문제는 그럼 이게 조직적으로 이게 일이 벌어졌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학교 쪽에서는 조직적으로는 안 보고 있는데 학교 이게 원래 기관이 별개거든요. 예. 학교 기관과는 다른 별개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서는 뭐 일단은 팀장 일탈 그렇게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또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교무과장한테 이야기인데 개인의 일탈 교무과장한테 얘기를 해요. 네. 사실 좀 신경이 쓰인다. 네. 이거 난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입학사정 A씨가 징계위 해고돼요.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고. 사실은 아. 학교 내에서 이걸 제대로 감사하고 조치를 하겠다는 뜻이 아예 없다고. 그게 더 심각한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교육부 감사가 좀 그 아주 자세하게 좀 이루어지고 뭐 그러지 않았나요? 교육부 감사는 그 8월 말에 나온다고 하니까 예. 그 내용은 조금 더 지켜봐요. 아니, 개개신- 그러니까 감사 차원이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입학사정은 A씨가 한 내용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네. 몇 년간에 걸쳐서니까 그 전체를 다 보겠다는 얘기가 되고 이 교육부에서 공식 입장은 일단 8월 달에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주 교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네. 요 문제가 진주 교대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장애인 단체들 기자회견을 하죠. 네. 기자회견 내에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 뭘 했냐면 진주 교대 총장하고 관련자가 사퇴하고 유사대학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전수조사 그리고 대학 모집 과정에서 차별행위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대학 내 학생 선발 관련자들에 대한 인권 교육 그리고 교육부 장관의 사과 이걸 내용을 담아서 청와대에 전달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제가 이 기사를 접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그 우리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도 나오지만 장애인 내 아이가 장애인 선생한테 가르침을 당한다고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우리들한테도 물어보면 스스로에게 우리도 다 자녀를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게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나 자신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걸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최근에 이게 그 학교 장애 그 학교 반대한다고 뭐 무릎 꿇고 학부모들 막 그랬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그런 게 이제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실제 너무 이런 인식들이 저번에 깔려 있지 않나.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배제해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더군다나 생각도 이제 들고. 저 교원을 양성하는 교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더더욱 이제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전에 드네. 교대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이게 지금 2019년 교대 이제 장애생 입학 현황을 보면 130명 모집에 93명이 입학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이 모자라는 거죠. 여기는 중증 장애인도 아닌데 이 장애인 자체 포함하면 예. 그리고 이제 일반 전체 대학생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보면 263만 명인데 우리가 장애 학생 9,582명 전체의 0.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그냥 일반 우리 학교에도 대학 같은 경우에 장애 학생을 모집을 0.4%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실제. 근데 지금 진주 교대 자세한 그 입학 사정을 잘 모르는데 그게 장애인 특별 전형으로 이렇게 이제 그 입학을 하는 그 명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10명. 매년 10명. 10명이 정원이라고 돼 있어요. 어, 10명이 근데 정원. 이제 그것도 정원도 다 안 채우고 5명 지금. 근데 10명은 특별 전형으로 이제 장애인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걸 10명 안 쳐줬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단순한 장애 여기는 그렇잖아요. 얘기는 단순한 장애면 뭐 가능한데 중증도가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최저점을 줬다는 조작을 해가지고 최저점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제가 그게 아까 내가 그걸 준비를 장애인 관련 그걸 준비를 했는데 입시 요강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중증 장애인이라고 제한을 둔다 이런 건 없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 등록이 돼 있고 특수교육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장애가 있는 사람 그리고 국가 유공자법에 의한 상위 등급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안 되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정신장애하고 자폐성 장애는 안 된다 돼 있습니다. 이게 중증을 따지지 않고 그렇죠. 장애 정도에 따라서는 다 가능하다는 그렇죠. 얘기죠. 이게 이 1급에는 안 돼. 이런 건 입학 사정관 개인적인 사람 자기가 판단해서 해서는 안 되는 판단이라고 보는데 아까 이혁 씨 말대로 우리 저변에 깔려 있는 장애인에 대한 그렇죠. 편견 문제가 저는 이게 8월달에 이게 전수조사 뭐 교육부에서 위원회 뭐 부총리도 해갖고 뭐 발표를 한다는데 사실 우리 일반 우리
보통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성적 조작해갖고 지금 대학교에 이런 일이 사건이 터졌다 해보십시오. 난리 정말 엄청난 난리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장애인이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유야무가 넘어가는 걸 수도 있고 8월달에 발표도 대충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얼마나 우리 민감합니까? 이거 성적 조작이. 이게 이 당사자가 소송을 했습니까? 소송 얘기는 아니고 당사자는 아예 몰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점수가 나올 줄 모르고 우리가 100점, 200점이 문제가 아니고 960점을 이 사람이 처음에 주거든요. 얘를 반지는 점수를 주는데 두 차례 걸쳐서 해가지고 700점까지 내려옵니다. 우리가 1점, 2점의 차이 문제가 되겠지만 260점을 깎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노골적으로 좀 아예 합격선에 있는 예. 1번 합격장을 꼴등으로 갖다 놓은 거죠. 예.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이제 김여지 의원, 약간 그 부분도 시각장애 있는 예, 예, 그분, 김여지 의원이 지금 그 법 개정 추진을 하려고 그 발의를 해놨거든요.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MBC 보도에 보면 그 전 팀장은 딴 데 이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직했는데 그 MBC 매화 그 사람한테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자기 하는 얘기는 억울하다,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다 똑같아. 예. 그 아까 얘기도 했지만 그 학생, 자기도 모르게 성적을 조작당한 학생은 그래도 다행히 다른 데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해서 그거는 그렇게 그건 갔다고 별개 문제고. 그래, 별개 문제죠. 다행이라고. 여하튼간에 그나마. 이게 좀 진짜 그 장애인이란 이유로 또 이런 것도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정말 안 될 것 같고 그- 표창장 하나 갖고도 세상이 난리가 나는. 그 유사한 사건이 이제 표창장도 그렇지만 옛날에 그 나경원 전 의원 그 딸은 내가 장애를 갖고 있는데 없는 제도도 만들어가지고 입학을 시키셨는데 아니 그렇게 그게 하면 그게 끝까지 가나요? 아니 그게 이제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이것도 이제 장애인 부분도 또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받는 사람 또 이 친구처럼 부당하게 이제 부당하게. 부당하게 안 이제 된다. 되는 이런 문제가 아 진짜 안타깝다. 사회전반적으로 한번 걸러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인식의 변화를 예. 다 모든 사람 인식의 변화를 한번 가져와야 될 사건이에요. 하여튼 뭐 진주 교대에서 일어났으니까 더 좀 우리도 좀 눈에 이렇게 불을 켜고 한번 지켜봐야 되겠어요. 진주 교대니까 우리가 한번 보는 거겠죠. 다른 대학 같으면 사실 뭐 이거 뭐 그냥 그랬다더라, 다른 동네에 그랬다더라 그런 심각한 우리 동네니까. 못하겠지만 우리 동네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한번 더 지켜보는 일이니까. 아, 우리 동네 이런 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예. 중요히 우리 동네 그-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감사 결과하고 추후에 진행 사항을 한번 예. 지켜보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죠. 두 번째는 진주 보건소 이전하겠다 얘기입니다. 보건소. 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건소. 보건소. 진주 보건소 유명합니다. 이거. 역사가 있는 이 사건인데 이전을 그러니까 새로 신청사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신청사를 만들겠다. 아.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조차도 없다가 갑자기 진주시장이 마을 먹었나 봐요. 시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자. 하라고 했겠죠. 그건 그 백성흥 의원 이분이 예. 참 발음이 어렵는데 백성흥 의원께서 예. 시정 질문을 231회 임시회 때 시정 질문을 합니다. 예. 몇 가지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눈에 띄는 게 진주 보건소를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 내지는 새로 이전 얘기가 안 하고 새로 만든 단독 청사로 청사.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단독 청사라는 건 사실 이전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 예. 그래서 시장님이 그걸 딱 받아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되어 있다는 듯이. 참그 백승원하고 시장님하고 케미가 잘 맞아요 보면 어쩜 그냥 딱딱 알아서 그렇게 이 시장님 질문 얘기하는 걸 좀 얘기해 보면 18개 시군 중에서 단독 청사가 없는 것은 진주뿐이다. 진주밖에 없다. 이게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지. 예, 예. 진주 뭐 없는 단독으로 없는 게 왜 단독 많아? 없는 거 맞습니다. 공연장도 없어. 단독 없는 게 맞습니다. 꼭 해야 없는 게 된다. 왜 많아? 찾아보면 또 할 게 지금 진주 서구청사 1층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200명이 이용하기 좀 너무 협소하다. 그 실축 사례를 들어보면 작년 하반기에 배치된 인력들은 그 사무실 공간이 없어가지고 네. 창가에 이렇게 뭐 간여자를 놓고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 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뭐 시설 확장이나 이런 것도 안 되고 네. 그마저 있던 것도 2019년 4월에는 한 100평 정도를 서구청사에서 가져가는 바람에 그것도 더 좁아졌다. 그래서 이제 동부 지역을 동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6월 중에 지난 6월에 국비를 신청했다. 네. 이렇게까지가 일단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가 있죠. 이게 보건소가. 보건소 역사가 좀 아픈 역사가 있죠. 제가 네. 일단 그 네.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네. 예전에 이걸 이제 관심 있게 봤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이창희 시장이 들어서기 전에, 그러니까 이창희 시장 되기 전에 우리 이미 보건소를 새로 짓기로 하고 땅을 샀었어요. 네.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남성동. 에 지금은 그 어디냐 저기 골동품 거리 지나가지고 예, 아. 국장대 나오는 그 예, 예. 뒤에 보면 저 보건소 부지로 해갖고 땅을 54억 주고 시 54억 12 들여갖고 땅을 샀었어요. 보건소를 지을 거라고. 근데 이제 이창희 시장이 들어서자마자 이 땅 이거 진입로가 형편없네 갖고 없는 걸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을 지금 그냥 주차장을 쓰고 있잖아요. 아니,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거예요. 그게 이제 협소하기보다는 그 있는 큰 길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를 이 건물 주인이 안 팔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못 하니까 네. 거기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좁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거기가 사실은 보건소가 적정지는 아니에요. 그 적정지는 아닌데 그래 54억을 주고 사면 됩니까 사실 그것도 문제인데 어찌됐든 그래 시돈을 주고 샀는데 시장이 들어서 갖고 그럼 어떻게든지 시돈을 들어서 샀으면 거기 뒤에를 더 매입하든지 해서 어떻게든 보건소 부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없던 걸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쓸모가 없으니까 지금 그러면 주차장 쓰고 있는데 주차장 그냥 그럼 내가 마당으로 쓰고 있어요. 그냥. 식당이다 그죠? 식당이에요. 그거 주민들한테 참 좋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좋은데 무료 주차장 쓰기 때문에 복지 차원으로 아니 그게만 좋은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걸 포기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 지원을 못 받게 됐잖아요. 또 보건소 건립을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원을 반납을 했어요. 또 그때 건립비를. 그거는 약간 정치적인 우리도 그 기사를 쓰긴 했는데 사실은 그 국비 신청을 못 받는데 우리가 그때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그때 그랬잖아요. 이번에 반납하면 국비 신청 못 한다. 꼭 해야 된다 막 그런 했는데 그것도 하여튼 확인해봐야 여하튼 그냥 세비도 국비도 반납하고 해서 그것도 결국에는 못 짓게 되고 보건소도 못 짓게 되고 땅은 사놓게 되고 또 실제로 보건소는 안 되게 되고 그대로 있는 상태로 지금 보건소대로 하게 됐었는데 1년 전에 그거 전에 2001년도에 사실은 추진을 한번 했어요. 네. 그 전에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통합청사를 짓느라고 돈이 없어서 포기를 했고 하여튼 그러다가 두번 이제 그러다가 이창희 시장님이 이제 들어서 가지고 이제 어려운 사태가 이제 얘기를 해주죠. 어려운 사태 때문에 일이 이창희 됐죠. 시장하고 좀 관련이 아니 그러니까 아픔이 많은 거예요. 아니, 모든 시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 아니 그러니까 예. 그 어려운 때문에 이제 이게 보건소가 타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의료원이 그게 폐쇄되고 네. 용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홍준표 지사가 생각해낸 게 서부청사를 서부청사. 짓고 서부청사만 하려니까 용도 변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게 순서가 이게 뒤바뀔 수도 있는데 저기 이제 복지부에서나 보면 이건 의료 시설이잖아요. 행정시설로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엔 보건소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소를 끌어들여서 그렇죠. 그때 이제 처음에 보건복지부 장관도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용도 변경이 안 된다 그러다가 그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기존 보건소 규모를 2배 이상 확대를 하고 네. 만성질환자를 위한 고혈압과 당뇨센터 확대를 약속했다. 그리 하면 진주 의료원 건물이 공공의료 기능을 일부 맡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승인해 줬버리죠. 그렇죠. 그게 2016년에 이제 보건소 옮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제는 보건소 서부청사 이게 이제 서로 안 맞는 기관끼리 있다 보니까 알력도 생겨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지난 4월인가 썼는데 같은 시간에 밥을 못 먹겠다는 얘기가 나왔은 사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확진자가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또 그 비정규직 공무원 한 명이 코로나 확진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우리 밥 먹는 시간 1시 이후에 밥을 먹어라 라는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주시장이 고민하다가 안 되니까 그럼 간식을 먼저 좀 주고 12시 45분쯤에 그럼 밥을 먹자 이렇게 합의가 돼요. 더부살이 하면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 힘든 합의. 서부청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접촉이 겁나니까 1층에 보건소를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다 가로막
가림막을 막아버리고 그런 상황까지 벌어서 서로가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있는 상황이 서로 있는 거죠. 이제 그 사태가 벌어진 게 사실은 그 서구청사와 의료원이 한꺼번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됐고 예. 6년 만에 이걸 옮기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당시에 홍준표 지사와 이창희 시장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 그리고 그렇죠. 옮기겠다 얘기한 거는 진주시에서 시인을 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맞지 아니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의료원을 막무가내로 폐업시켜 놓고 걷다가 다시 보건소를 갖다 놓고 이제 다시 또 이제 보건소를 새로 짓겠다고 하고 이 진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건 그렇고. 그리고 지금 진주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진주시 그렇게 새로 짓겠다는 거죠. 아니 동부 지역에 하겠다. 예. 그다음에 6월달 국비를 신청했다. 까지가 진주시 입장이고요. 또 예. 동부 지역에 도시 재생해갖고 또 밀어버리고 또 쫓아내고 보건소 지으면 되겠다. 그죠? 도시 재생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좀 사람이 좀 긍정적으로 좀 이따가 해가지고 말했는데. 진주시에 전혀 원하지만 지금 긍정적으로 하죠. 진주시 그 부지가 있으면 잘 사겠죠. 그거는 뭐 저희들 고민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예. 우리가 이제 짚어봐야 될 것은 한 번 더 그런 결정을 할 때는 한 번 더 고민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시민들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더구나 보건소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설입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그렇고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시설인데 지금 제일 지금 인력이며 모든 인프라를 제일 많이 구축해야 될 게 보건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새로 우리 진주에는 제대로 공간도 없어가지고 저기 의료 서부청사 하려고 거기 더부살이 떡 시켜놓고 있다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또 새로 짓겠다고 그게 하는데 진주입니다. 안돼 아니에요. 그래서 예. 저는 어찌됐든 시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그 충분한 의료적인 시민들을 위한 공간은 필요하니까 보건소는 저는 뭐 새로 짓는 거야 공간을 찾아 짓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역시도 저는 또 이게 또 뭐 이상하게 또 추진이 될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제대로 좀 추진을 했으면 잘 좋겠어요. 하시겠죠. 잘 하시고. 너무 믿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 선배님.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잘 하실 거라고 예, 믿고 있습니다. 잘 하시고 좋은 보건소를 지어주십사 우리가 부탁을 하고 제 세 번째 들어가겠습니다.